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발제를 해주신 박영란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가 여기는 또 공부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이나 또 여러 선생님들 통해서 또 그런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란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수님께서 자료집 40페이지에 이렇게 최근에 노인 그리고 노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되고 있는 주요 현안, 쟁점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이렇게 보태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위기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뭐 이렇게 치명률이라는 그런 소개 또는 뭐 몇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수치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 사람, 한 개인의 일생이 마감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치명률이 높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과연 우리가 오늘 이제 인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화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떻게 존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과 아울러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도 어떻게 하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인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매우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국가인권위원장께서 이제 여러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여러 국가인권 기구들과의 연대 그리고 또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여러 이제 우려와 또 공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의견서도 보내시고 이제 성명서도 내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이 노인이 갖는 취약성을 더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시면서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우선적인 가치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박은환 교수님 발제에서 또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주목한 그런 보고서도 발표한 것이 2011년이고요.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보고서가 또 나온 것이 2012년입니다. 그 이후로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에서 이제 노인의 권리를 담은 그러한 국제사회 약속이죠. 협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요. 상당한 진전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좀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나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보고서에서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장 큰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노인도 가장 그 어떤 취약성이 더 심화되기도 하지만 그밖에도 여러 뭐 거처가 주거가 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랄지 그 임시 거처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뭐 배달 노동자라든가 뭐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여러 그런 노동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감염의 위험에 그런 노출될 위험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또 학교가 폐쇄되면서 어떤 뭐 교육 불평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사회에서 이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그런 역할이 아주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돌봄 노동에 대한 그 부담을 여성들이 특히 많이 이렇게 좀 가정 내에서 역할들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코로나19의 감염병 시기가 젠더 불평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제일 토론문의 마지막에도 밝혔습니다만 이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이 되어가는 노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에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런 것에 할 수 있는 그 노인들의 어떤 그 권익 신장이나 인권 증진을 미션으로 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시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념이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이 뭐 노인이라는 대상이 갖는 그 취약성이 없었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앞서 이정숙 회장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노인의 빈곤 문제랄지 그리고 뭐 자살,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 그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면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그런 문제가 그대로 있는 채 더 그런 취약성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있습니다. 됐을 때 물론 이제 한국의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도 방역이나 여러 우수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노인의 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 국제사회 협약이 성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그 기존에 있는 그 국제협약 중에 이제 그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이 있습니다. 그 사회권 규약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안에는 물론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존엄한 삶과 죽음이라는 제 토론문에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가 있게 하고 평화가 있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 빵, 물과 소금이 있게 하라라는 아마 취임하셨을 때 연설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권운동가 하셨던 이 만델라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 안에 과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담겨 있고 그것을 그것이 곧 이 정부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최소 핵심 의무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규약에 대한 그 사회권 규약을 해석해 놓은 일반 논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5번째의 규약이 나옵니다.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꽤 의미 있는 그런 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절한 주거랄지 또 식량 또 건강 그리고 근로 이제 노동 일을 하는 일에 대한 권리 물론 여기서 이제 물에 대한 권리도 있고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해석해 놓은 일반 논평에서는 다른 그런 권리를 해석해 놓은 일반 논평과 달리 가장 필수적인 권리이다라는 표현이랄지 다른 권리를 그러니까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권리들은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최소 핵심 가장 필수적인 권리이고 그것을 이제 최소 핵심 의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그 당사국들 국가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노인권리협약이 그 성안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당사국의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모든 노인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충분히 이제 알고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이런 노인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마무리. 네. 그러면 이제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권리 주출했을 노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던 이제 3가지 정도를 거기 이제 토론문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떤 인권의 인식의 전환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한국헬프에이지, 아템 노인권정책센터 등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협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필수적인 권리 중에 이제 그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 유엔 노인 고령화 실무 그룹에서도 논의되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인터넷 접속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도 노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이고 그것은 국가가 기본적인 의무로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